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의 윤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집 71면 이하에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여기에 적어 오신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헌법적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이 보장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헌법 규정은 개헌 과정을 통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는 지난주 입법 예고된 공소청 법안이랑 중수청 법안에 대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인 것이 지금 방향이 추진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검찰청의 인원 예산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그냥 조직 분리만, 기관 분리만 하는 것으로 가는 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정치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려고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발제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대신해서 검경 간 소통과 협력을 실질화, 원활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하나는 특히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사항은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은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료집 72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권을 고집하는 그 의도는 공소청의 수사부서, 인력, 관련 예산을 그대로 다 남겨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물론 일부는 중수청으로 가겠죠. 근데 그 나머지 이 것들은 그대로 현행처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은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도 검찰은 직접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고 대부분 다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을 둬야 된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수사와 공소의 효율성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공소청 검사,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해야지 실질적 진실 발견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보안 수사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효율성과 진실 발견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형사 절차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보호, 정의 실현은 두 번째 목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인권 보장인 거고 직접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사 절차의 두 축 형사 정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 보장에 더 주된 목적을 둘지는 그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후자, 범죄자 인권 보장에 더 주된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권이 보여준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 보장을 더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분리 원칙에 반해서 직접 보안소권을 둘 경우에는 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요. 많은 친검찰 성향의 교수나 법조인들은 검사가 직접 나서야지 진실 발견이 수월하다, 정의 실현에 더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폐해가 훨씬 커진다라는 거죠. 예컨대 스폰서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김학기 사건의 경우에 결국은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결국은 불기소 결정을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 본래 보안 수사는 그 송치된 사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직접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폐해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잔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듯이 또 공소청을 통제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해야 된다,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입법 예고된 중수청 법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적 통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결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 통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컨대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외부 불송치 결정 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외부위원이 참여해서 그 불송치 결정의 타당 여부를 판단해 주는 형태, 또는 영미의 배심제나 우리가 지금 도입되어 활용 중에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이런 것들이 민주적 통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민주적 통제에도 반대를 합니다. 자료지 73면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민주적 통제는 수사기관의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오히려 그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정당한 논리로 악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판사님들이 하기 싫은 판단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을 흔히 사법의 민주화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법의 외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형사 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단을 공소 단계에서 그 판단을 다시 리뷰하고, 공소기관의 판단은 재판기관이 또 리뷰하고, 또 재판기관이 잘못한 것은 재심이나 비슷한 상고로 이렇게 그런 절차 안에서 추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이거 저는 절차적 통제라고 보고요. 왜 이런 절차적 통제를 저는 강조를 하냐면, 민주적 통제를 하게 되면은 형사 절차의 그 비효율성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 참여재판이 원칙입니다. 배심제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배심제로 처리된 사건은 거의 5% 미만입니다.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테이즈, 이 퍼센트가 1%만 늘어도 미국의 형사 절차는 아마 마비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배심 재판이 늘어나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절차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민주적 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조만간 만일 이렇게 민주적 통제를 하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분명히 이걸 요구할 겁니다. 미국처럼 플리바게닝을 대놓고 하자. 사실은 지금 이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협상 제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대놓고 하자라고 하면서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자, 유죄 협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